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아,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365 코너의 아이디어 소스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비스죠. 그러니까 생산성 전문가가 조언을 컨설팅을 해줬는데 그 컨설팅의 가격이 15분에 4억 원짜리 15분을 들여서 컨설팅을 한 것이 4억 원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조언이죠, 조언. 컨설팅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겠죠. 1918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년 전의 얘기네요. 이 이야기가 먹히겠다라는 생각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제가 예전에 건축 설계를 할 때 지인 그 옆에 계신 설계사무소의 실장님께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책이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은담. 중국의 고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진리만을 적어 놓은 어떻게 보면 정답지 같은 책이에요.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 책이 성경과 같이 그렇게 많이 팔렸고 오래 읽게 되냐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쉬워요. 왜 쉬운데 우린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으로써 그런 책은담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비 리라고 하는 생산성 전문가가 생산성을 배가시키는 전문가가 컨설팅한 내용입니다. 15분 동안 4억을 벌어들이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1918년 당시 미국 조선업의 1위, 철강업 2위였던 베들레헴 철강회사라는 회사가 있었대요. 거기에 대표가 찰스 수여브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비 리라는 생산성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당시 그 조선업 1위, 철강업 2위 하는 회사인데 2위 하는 회사의 CEO가 아이비 리를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이제 저걸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 일단 아이비 리한테 이 CEO가 이야기를 했대요. 어, 이 우리 회사의 뭔가의 경영진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필요한데 컨설팅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비리는 음, 이 찰스 수어브 CEO한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낚인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낚였으니까 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인 것을 4억이라는 가치로 평가를 했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들, 자기의 능력,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뭐 경영자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답니다. 아이비리는 경영진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을 15분만 준다면 업무 효율과 매출을 올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슈어브 CEO는 그러면 얼마를 주면 되겠냐 그랬는데 여기서 아이비리는 다시 한번 더 뒤로 물러섭니다. 어떻게 물러서냐면 3개월 후에 지금 경영진들하고 조언을 해준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가치를 평가해서 수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 뒤에. 그렇게 해갖고 아이비리는 경영진들을 만나서 15분 동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조언을 해주고 3개월 뒤 찰스 슈어브 이 CEO는 아이비리한테 그 당시 2만 5천만 달러, 5천 달러, 2만 5천 달러 슈퍼를 보냈는데 이 수표는 지금으로 치면 100년 전이니까 아까 191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2019년이에요. 2019년이니까 어 100년은 아직 안 됐네요. 네, 100년은 아직 안 됐네요. 아니죠, 아니죠. 2019년이니까 1919년, 2000 맞네요. 100년 됐네요. 100년 전 얘기네. 100년 전 얘기.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가치로 따지니까 40만 달러로 바뀌어서 약 4억 5천만 원 정도, 5,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났답니다. 그러면 아이비리는 경영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진들이라고 하면 뭐
미국 철강업의 1위면 그다음에 조선업의 1위, 철강업의 2위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인데 거기에 경영진들이라면 뭐 학력이라든지 프로필들이 아주 짱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암만 생산성 전문가라고 해도 그 앞에 가갖고 어 15분 동안 해서 이렇게 대가를 받았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어 저기 이 철강 회사의 경영진들은 다 사자예요, 사자. 그런데 늑대가 아주 용맹한 늑대가 있다고 해서 사자가 잔뜩 모여 있는 그 그룹핑에 늑대 한 마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자들을 다 이길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겠죠? 그런 느낌 아닐까요? 내가 암만 늑대로서 최고라 그래도 사자하고 붙여놓으면 일단은 크기 차이나 여러 가지 모양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암만 잘하는 생산성 컨설턴트라고 해도 그런 대기업의 CEO들하고 맞먹는 그런 경영인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컨설팅을 해서 15분 동안 해갖고 뭔가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루를 마치기 전에 내일 해야 할 일 6가지를 적게 했답니다. 노트에 매일매일 적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일 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번을 정해서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올리게끔 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록의 첫 번째 것을 집중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잊고 첫 번째 일만 집중해서 그걸 해결합니다. 첫 번째 일이 해결이 되면 두 번째 일을 처리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루에 그 6가지를 적었는데 다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날 그 해결하지 못한 목록이 5번, 6번이었다 그러면 5번, 6번을 1번, 2번으로 놓고 나머지 4개를 새로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매일 반복한다는 겁니다. 6가지가 아니라 5가지였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이것을 이제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산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멀티태스킹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멀티태스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게 일하는 듯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내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정형화시켜서 집중도를 높여주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집중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단순화를 시켜주면서 무언가를 막 그날 딱 들어가면서 오늘 무슨 일들이 있겠지? 있는 일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딱 첫 번째 등록돼 있는 일에 집중을 해갖고 그 일을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 일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두 번째,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걸 한번 해보면서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같이 이렇게 막 산만한 것을 막 여러 가지를 막 하는 사람들은 산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형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강한 카네기가 했던 방법도 그 돈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회사도 철강 회사다 보니까 오늘 11조 같이 11조라는 거 아시죠? 그 달에 번 것의 10분의 1을 뭐 교회 이렇게 저거 헌납이라고 그러네. 저는 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몰라서 교회에 내는 거 그것을 이제 11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뭐 하루에 벌었던 돈의 10분의 1을 저장을 해서 그걸 모아뒀다가 자신이 정작 필요한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돈으로 쓰라는 카네기가 했던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비리의 5가지 방법 중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한 것에 대해서 1번에 있는 거에 집중해서 이 부담감을 많이 줄여두는 거.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싱글 태스킹, 하나의 일만 집중하라는 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일에 대해서 한 번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든 제품을 만들어내든 단순해야 된다. 설명하기도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네요. 전 가보진 않아서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빌 게이츠를 만났다. 지금도 세계 일이 가쁘니까 빌 게이츠를 만났다. 그러면 너는 빌 게이츠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빌 게이츠한테 어떻게 나를 각인시켜서 그 사람과 또 다른 스케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무언가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을 간결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빌 게이츠하고 같은 시간을 있는 시간은 그 엘리베이터에서의 영광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산만하게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것을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목적화해서 끊어간다면 내공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아이비리의 이 지금 조언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비리가 말한 6가지 방법에 대해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아래 글에도 작성을 해서 놔볼 테니까 한번 꼭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많이 드네요. 따라한다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따라한다는 건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 뭔가를 해본다라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특히 산만해졌거든요. 요새 특히 산만해졌는데 이걸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나중에 이 방송 여분을 만들어서 또 한번 좀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하고 그런 어떤 결과가 있으면 같이 한번 댓글로 참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는 아래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검색하시고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 싶으면 좋아요 꾹, 아직도 구독하기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하기 꾹 눌러주십시오. 아이디어 365 코너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